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일단 제가 얼마 전에 하나머티리얼즈와 그런 대체관계에 있는 TCK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해드렸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평택, 대규모 투자 최대 수혜기업, SIC링, 전세계 독과점, TCK 사상 최대 실적 지속, 파운드리, 주목 경쟁사, 리스크 분석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고, 이 당시에 이제 파운드리 주목하고 경쟁사 리스크 분석에서 하나머티리얼즈를 이제 대표적으로 예로 들어드렸었는데, 그 당시 대비해서 TCK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도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좀 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이 TCK와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SIC 링에 대해서는 꽤나 경쟁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것과 다르게 사실 하나머티리얼즈 취급하는 SIC 링과 그리고 TCK에서 취급하는 SIC 링이 조금은 달라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려보면, 자, 하나머티리얼즈에 쓰이는 SIC 링은 보통 D램 공정에 들어갑니다. D램 공정. 그리고 TCK에서 쓰이는 SIC 링은 주로 낸드 공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전체, 예, D램 공정이 유전체이고, 그리고 TCK가 전도체인데, 이에 따라서 당연히 고객사도 달라요. 그래서 사실 경쟁사라고는 볼 수 있지만, 물론 SIC링에서 독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TCK에 있어서 하나머티리얼즈가 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D램 시장에서도 SIC링을 쓰게 되면서 나타나는 기술적 혜자로 인해서 TCK 쪽에서는 꽤나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딱히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알고 있는 것 같이 이제 어느 한 기업이 살면 한 기업이 죽는 그런 승자 독식이 아니라, 그냥 시장이 커가면서 기술력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이쪽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입을 수 있는 두 개 기업으로 저는 하나머티리얼즈와 TCK를 말씀드렸었고, 그때 TCK를 분석해드렸었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좀 핵심은 그거예요. 전도체 식각 장비와 유전체 식각 장비가 다르다는 점. 이에 따라서 당연히 들어가는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머티리얼즈의 SIC 링은 D램 공정에 들어가는 것이고, TCK의 SIC 링은 낸드 시장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은 거의 50대 50인데 굳이 나누자면 지금 냉동 공장에서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것이고, D램 공장에서는 40% 정도 쓰고 있습니다. 고객사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는 거의 대부분이 도쿄 일렉트릭이라는 이제 텔에 많이 들어갔어요.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시각 장비는 거의 1위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램 리서치라던가 에이맥 이쪽은 TCK가 맡고 있었습니다. 램이라던가 에이맥.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 시장이 커가면서 결국에는 서로 그렇게까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경쟁사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하락이 사실 저는 노이즈가 상당히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부터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꽤나 급등했기 때문에, 꽤나 상승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지 라인이라던가 혹은 변곡점이 보일 경우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관심권에 넣어두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격대도 저는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는 보통 이제 주로 SI링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거둬왔지만, 최근에 SIC링뿐만 아니라 SI와 SIC링을 결합한 SIC SIC 하이브리드 링도 이제 개발에 완료를 하면서 사실 램 리서치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의 텔에서 나왔던 것과 비교했을 때에는 램 리서치 그리고 에이맥 이런 기업들과도 어느 정도의 그런 협력 관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TCK보다는 하나머티리얼즈가 조금 더 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 부분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8월에는 이제 캐펙스 증가가 완료돼요. 거의 비중이 102배 정도,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1.7배 정도의 캐펙스 증가가 완료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도 완료가 되면 지금 기준으로 지금 대비해서 1.7배 정도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쪽 시장 자체가 현재로서는 특히 SIC 링 시장을 바탕으로 그냥 좀 빠르게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캐펙스 증가가 완료된과 동시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 내년 한 3, 4분기 쯤부터는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 그런 실적이 처참한가, 별로 안 좋느냐 하면은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7,700억입니다. 시가총액은 7,700억이고 실적 같은 경우도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745억 원 정도, 그러니까 PER이 약 10배 정도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여기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년 실적은 1,000억 원이 넘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ROE 같은 경우도 26이고요. 영업이익률도 30% 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는 만큼 캐pex 증설이 완료되면 완료될수록 수요가 그만큼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의 성장세를 고스란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PC라던가 혹은 모바일 쪽에 대한 수요 부진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대부분이 실적이 좀 크게 꺾이고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라던가 이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 실적이 지금 보시면 굉장히 크게 꺾이고 있죠. 크게 꺾이고 있는데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도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SK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은 물론이고 개별 기업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 머티리얼즈는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딱히 하락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단기 순이익은 오히려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 기준으로도 한 2%? 한 5%도 안 빠졌어요. 거의 정확하게 2점 몇 퍼센트 정도 빠졌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방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SI 링이 매출 비중의 47%, 그리고 SI 링과 관련된 매출 비중 총 합치면 거의 90%를 육박하고 나머지가 SIC 링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제 이에 따라서 SIC 링에 대한 그런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이쪽에 대한 실적 성장세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SIC 링이 개발되고 그리고 상용화 된다고 해서 SI 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반도체도 고부가 반도체, 첨단 반도체, 저부가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는 것처럼 똑같이 나눠지는 겁니다. SRC 링은 결국 첨단 산업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내구성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발전되고 있는 산업이고, 그 밑단계까지는 고스란히 SI 링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SRC 링이 SI 링에 비해서 가격이 3배가량 비싸요. 네, 3배가량 비쌉니다. 특히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구성이 3배 이상 좋느냐?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내구성도 고작 해봐야 20% 정도밖에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하이엔드를 제외하고서는 SI 링에 쓰이는 것은 지속적으로 쓰이는 것이고, 그 외에 첨단산업에서도 SIC 링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하면서 하나 머티리얼즈에서 강력하게 이제 수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증설 공시를 하면서 2023년 8월, 내년 8월에는 캐펙스가 굉장히 좀 크게 이루어져요. 캐펙스가 지금까지는 4천억인데 만약 완공이 된다면 내년 8월부터는 7천억 원 정도 캐펙스가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도 상당히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30%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수혜 정도는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주가는 펀더멘트를 항상 선반영하기 때문에 내년 8월부터의 그런 실적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된다면 지금부터는 조금씩 이제 관심권에 넣어두어도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핵심 공정이라는 식각 공정에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보시면 이 도쿄 일렉트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가장 대주주 중에 하나이죠. 도쿄 일렉트릭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제 도쿄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시각 장비에서는 글로벌 1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대한민국의 세베스라던가 혹은 에이맥, 그리고 최근에 램 리서치까지 신규로 이제 신규 고객사로 받아들이면서 이쪽에 대한 성장성을 굉장히 더 높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조금씩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시장이 좀 꺾이면서 이제 매수기를 준다거나 혹은 지금 당장도 물론 저는 괜찮은 가격대라고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다만 조금 더 이제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면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4분기 올해 초부터 이제 하이브리드 SRC 링에 대한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통과를 했어요. 테스트가 통과되면서 이쪽에 대한 수주 증가 역시나 그냥 좀
기대해볼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 정도의 그런 영업이익률과 ROE를 가진 기업이 PR이 10이 안 되는 상황이고 내년 됐을 때는 내년도부터 특히 3분기, 4분기부터 실적의 퀀텀 점프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금의 밸류에이션, 지금의 주가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머티리얼즈 TCK와 좀 비교 분석을 해드렸었고, 같은 SIC 링이라고 하더라도 쓰이는 공장에 따라서 고객사도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D램, 낸드로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경쟁사로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점, 특히 이 시장 자체가 워낙에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파이가 커지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하다는 점도 좀 분석을 같이 좀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